논리 1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5쪽 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논리 3에서 수로 논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수로 논리라는 용어가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예시 문제 중에 뭐 어떤, 뭐 일부, 아니면 모든, 뭐 이런 식의 설정들이 나오는 게 수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개념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문장 내부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내부에서 확인되는 주어 그리고 수어, 서술어의 관계를 통해서 문장 논리로 다룰 수 없는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말로 함수 논리나 양화 논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 양화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익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로 논리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얘 보시면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신다. 따라서 기태는 물을 마신다. 우리 이 논증은요. 직관적으로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기태가 바로 어디에 이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태도 물을 마신다는 게 참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 논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세요. 이거 단순화해 보면 그죠? 기호화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신다 A. 그 다음에 기태는 물을 마신다 B. 이거 문장 논리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러한 논증들은요. 논증 속에 나타나는 문장 내부의 어떤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장 논리로는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할 때 수로 논리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수로 논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정원 진술과 벤 다이어그램, 이 정원 진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수로 논리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레스형, 그죠? 소크라테스는 테스형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스형이죠. 이 수로 논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이것의 기초가 되는 논증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한 논증이에요.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활용한 것이 바로 정원 진술이 되는 겁니다. 정원 진술은 뭐냐면 주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집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술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집합의 포함 또는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정원 진술이라고 하는데 흐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왜 배우는 겁니까? 수로 논리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시 문제에서 봤던 패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56쪽 보시면 이러한 정원 진술에는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전칭 긍정 진술이라는 거 한번 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를 지칭해서 긍정하는 진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A 이런 게 전체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A들은 B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칭 긍정 진술이라고 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시험에서 뭐 이게 전칭 긍정이냐 아니면 전칭 부정이냐 이런 것들 묻지는 않으니까 개념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혹은 A들은 모두 B이다. 실제 문장으로 구성해 보죠. 우리 예시 문제에 나왔던 예문인데요.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전체를 지칭해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긍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칭 긍정 진술이라고 하고요. 이 정원 진술 문제를 풀 때, 3단 논법 문제를 풀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요거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내 보면 그죠? A고 B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모든 A는 B이기 때문에 A에만 따로 속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꿈으로 치는 영역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에 속하는 것들이라면 모두 B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A에만 속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칭 부정 진술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뭐냐면 전체를 가리켜서 부정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A도 B가 아니다. 이 말은 즉슨 자 A들은 모두 B가 아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예요.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체를 지칭하면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똑같이 A와 B라고 했을 때 A들은 모두 B가 아니다라는 것은 A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애들 중에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B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B급진 영역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배제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괜찮죠.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얘기에서도 다뤘었습니다. 3번에 특징 긍정 진술이라고 하게 되면 영어 같은 건 참고로 보세요. 읽기 부담스럽습니다. 자, 뭡니까? 특정 부분을 지칭, 가리켜서 긍정하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들은 B이다. 약간의 A들은 B이다. 혹은 A들 중 일부니까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A들 중 일부는 B이다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예문으로 바꿔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특정 부분을 지칭해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긍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범주가 배제되기보다는 그 범주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A들은 B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들 중에서 B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 범주나 이 범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 이걸 단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4번에 특징 부정 진술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특정 부분을 지칭해서 부정하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A들은 B가 아니다. 약간의 A들은 B가 아니다. 바꿔서 A들 중 일부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요. 문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그죠? 특정 부분을 지칭해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표시해 볼게요. 어떤 A들은 B가 아니라는 것은 A들 중에서 B가 아닌 범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역시 이 범주나 이 범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보죠. 58쪽에 한번 보시면 정원 3단 논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타당성 증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정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개의 명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정원 진술. 앞에서 우리가 정원 진술 4가지 봤잖아요. 그래서 3개의 명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정원 진술로 구성된 연역 논증을 정원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매번 소크라테스 죽이면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거 약간 변형해서 보세요. 모든 고양이는 포유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포유류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이는 다 포유류고 포유류들은 동물이니까 모든 고양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유류가 되는 거죠. 이 논증 같은 경우에 요게 지금 전제죠. 그래서 2개의 전제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유해가지고요. 1개의 결론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정원 진술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 쪽의 집합이, 그죠? 집합이 서술어 쪽의 집합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가 나타내는 정원 진술들로 되어 있고요. 3개의 명사가 등장하죠. 그죠? 고양이, 그 다음에 뭡니까? 포유류, 동물 이런 명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원 3단 논법이라고 하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정원 진술들의 주장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원 진술들로 이루어진 논증의 타당성을 판별할 때는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거잖아요. 예시 문제 풀면서 해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 다음에 어떤 강사들은 정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강사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 이거 구조화해보면 이런 거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A, 그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B, 그 다음에 강사들을 C라고 하게 되면 모든 A들은 B이다. 어떤 C들은 B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C들은 A가 아니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고요. 해보죠. 요거 그림 A, 그 다음에 B, C 해가지고요.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 적용해보죠. 첫 번째, 모든 A들은 B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A와 B의 관계에서 A에만 존재하는 범주가 지워지는 거죠. 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C들은 B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C 중에 속한 애들 중에 일부가 B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면 C에 속해 있는 애들 중에요, B가 아닌 애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C에 속한 애들 중에 B가 아닌 애들은 여기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떤 C들은 요 X 얘는 어떤 C 맞죠? 어떤 C들은 뭡니까? 요거 A가 아니다 했을 때 이것은 타당한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9쪽의 메뉴에 보시면 이런 거죠.
전제들의 영역에서 확정된 원소 X가 존재하는 그 양상 모습이 결론에서 주장하는 원소 X의 존재 양상과 일치하면, 우리 왜 지금 이 전제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면 주어진 논증은 타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참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요, 그죠? 전제에서 설정한 영역, 그죠? 원소 X의 존재 양상과 결론에서 얘기하는 원소 X의 존재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부당하다는 거죠. 자, 다른 예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보세요. 요거 모든 시인들은 예술가이다. 그 다음에 어떤 문학인들은 시인이 아니고 어떤 문학인들은 예술가가 아니다. 세 개의 명사 등장하죠. 그래서 시인을 A, 예술가를 B, 문학인들을 C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모든 A들은 B이다. 그 다음에 어떤 C들은 A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C들은 B가 아니다. 이렇게 패턴할 수 있잖아요. 요거 해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 번째 전제부터 모든 A들은 B이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에서 A에만 속한 것들은 없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C들은 A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C에 속하는 범주 중에 A가 아닌 애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건 어디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어떤 C들은 B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전제에서 얘기한, 그죠? X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면 여기 있거나 이 범주에 존재하게 되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X1에 있는 C들은 뭡니까? 지금 B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들에서 설정한 영역과 결론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진리표로 타당성 점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전제들이 T일 때 결론이 항상 참이어야만 참이 되는 건데, 전제들이 T일 때 결론이 참이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죠? 전제에서 얘기하는 원소 X가 존재하는 영역과 결론에서 얘기하는 원소 X가 존재하는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가 발생하면 이 논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요, 간단한 방법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기는 있어요. 해볼 수 있기는 있는데, 우리 현재 1차 예시 문제하고 2차 예시 문제 나와 있잖아요. 제가 2차 예시 문제는 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직 해제를 못 올렸어요.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근데 1차 예시 문제가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정돈돼 있고. 어쨌든 1, 2차 예시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 정원 3단 논법을 활용한 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식을 배우는 것보다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별하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기대하세요. 우리 이 강좌 마무리할 때 정말 30초 컷, 1분 컷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만 해요.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맨 끝 강좌만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알잖아요. 기초와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죠? 단순 암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원리를 이해해야만, 그죠? 어떤 공식을 암기했을 때 명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강의 차분히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쭉 가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별하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요거. 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 풀고 나서 이거 보셔야 돼요. A, B, C.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벌써 11시 51분이네요. 제가 월화수에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든데,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강의 무료로 올려주시면 끝까지 듣겠습니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저도 강의 무료로 끝까지 올리겠습니다라는 그 약속, 우리 힘들지만 서로 지키자고요. 자, 해보죠. 첫 번째 전제, 모든 A들은 B이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모든 A들은 B이다.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A들은 C이다. 이미 이 범주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죠? 모든 A들은 C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B들은 C이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모든 B라고 했을 때 B가 남아있는 영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X1에 있는 B들은 어떻습니까? C에 들어가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생긴 거니까 이 논증은 뭐예요? 쉽습니다.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볼게요.
2번 보시면요. 역시 똑같이 잡으시고요. A, B, C 똑같이 잡으시고요. 자, 첫 번째 전제. 어느 A도 B가 아니다 그러면 A들 중에 B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 있는 애들 중에 B와 겹치는 애들, 요게 배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C들은 B이다. 그러면 C에 있는 애들은 다 B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영역이 배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봅니다. 그러므로 어느 C도 A가 아니다. C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뭡니까? A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전제에서 설정한 범주와 결론에서 설정한 범주가 일치하죠. 따라서 얘는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이 정원 3단 논법 설명할 때 전제들의 범주에 결론의 범주가 포함되면 참이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영어를 그 원문을 번역했을 때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정원 3단 논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참이 되는 것은요. 그죠? 전제에서 설정한 범주와 결론의 범주가 일치할 때 참이 되는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명확하게. 자,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얘는 좀 A와 B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A 그리고 B 이렇게 하고요. 해보죠. 자, 어느 A도 B가 아니다 그러면 A에 있는 애들 중에 B에 속한 애들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어디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X는 A이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범주와 결론의 범주가 일치하는지. 자, 여기 있는 X는 뭐가 아니에요? B가 아님으로 따라서 뭡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편하죠? 자, 4번, 5번, 6번, 7번 쭉 가볼게요. 4번 보시면 이제 조금 A, B가 아니라 문장으로 나와 있죠. 어떤 소설가들은 지성적이다. 기태는 소설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태는 지성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 흰색 소설가. 그다음에 노란색을 지성적인 범주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소설가들은 지성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예요? 소설가들 중에 지성적인 사람이 있다. 요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태는 소설가가 아니면 기태는 어디예요? 소설가 바깥에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기태는 지성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기태가 있는 범주는 지성적인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논증 결론은 부당한 거죠. 다행입니다. 저는 지성적인 사람이고 싶어요. 자, 5번도 한번 가보죠. 보니까 어느 진보주의자도 수구주의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구주의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명사로 바꾸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김씨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김씨라는 구체적인 범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김씨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해보죠. 그러면 나와 있는 거 흰색을 진보, 노란색을 수구, 그 다음에 빨간색 범주를 변화를 두려워하는 범주라고 해보죠. 자, 해볼게요. 어느 진보주의자도 뭐가 아니에요? 수구주의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진보주의자 중에 수구주의자 범주가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수구주의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대요. 어차피 여기는 배제가 됐으니까 모든 수구주의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범주도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씨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범주에서 김씨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결론의 범주와 일치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김씨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씨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진보주의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합니다. 이 결론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도 마저 볼게요. 여기선 바로 한번 쳐보죠. 자유주의자, 인도주의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자유주의, 노란색을 인도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색을 민주주의라고 해봅시다. 가보죠.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인도주의자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울 수 있죠.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인도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인도주의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민주주의자의 범주 중에서요 인도주의가 배제가 돼야 되네요. 이렇게
여기 없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그러면 남아있는 민주주의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자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이다. 자, 남아있는 이 범주는 자유주의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주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요. 이것도 보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유신론, 영혼불면을 믿는 사람인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흰색을 기독교, 그 다음에 노란색을 유신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영혼불면을 믿는 사람의 범주로 설정해 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명사 3개로 이루어진 게 정원 3단 논법이기는 한데 영혼불면을 믿는다를 영혼불면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신론자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배제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다 유신론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혼불면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혼불면을 믿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배제가 돼 있고요. 그죠? 이 기독교인들은 다 영혼불면을 믿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 그러므로 모든 유신론자들은 했을 때 남아있는 유신론자의 범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영혼불면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X1에 있는 유신론자는요. 영혼불면을 믿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범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논증은 부당한 논증, 즉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현재 예시 문제의 수로 논리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시간이 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좋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깊은 범주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6차시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차시 강좌 때 수로 논리 다른 부분들 조금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요.